이 상황은 중국의 상황입니다. 사지도 먹지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는요 아주 쉽게 나옵니다. 물건이 싸지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게 심리입니다. 이게 소비자 심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예. 11월에 마이너스 0.5%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고요. 12월에도 마이너스 0.3%, 1월에는 2009년 이후 최악 마이너스 0.8%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중국 소비자는 지금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옷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신발도 사지 않습니다. 가방도 안 사줍니다. 깎아줘도 손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격을 깎아주는데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디플레이션 때는 이렇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저물가인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날 대목을 앞두고도 말입니다. 돼지고기가 안 팔렸어요. 2023년 1월 6일에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24.33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 26일 내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19.86위안이에요. 안 사요. 이게 설날 대목, 소비 대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국도 춘제 앞두고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굉장히 많이 엽니다. 그런데 안 연다는 이야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도 떨어지고 그죠? 또 소비 대목까지 겹쳤는데 이게 소비를 안 하니 결국은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실제로 말입니다. 돼지고기만 이렇게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야, 전기자동차가 저는 이렇게 싸졌는지 몰랐습니다. 예, 가장 인기 제품이 BYD, 비아디라고 하죠. 탕의 가격이 여러분 10,000위안까지 떨어졌어요. 10,000위안. 10,000위안까지 떨어졌는데 안 팔려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모델 3 가격이 15,500위안이거든요. 15,500위안. 지금 비아디에 1.5배나 비쌉니다. 그런데도 테슬라 가격도 안 팔리고 비아디도 안 팔리고 이것은 여러분 지금 중국이 확실하게 디플레이션에 빠져간다. 저는 빠졌다 봅니다. 입구에 도착했다가 아니라 이미 디플레이션에 지금 상황이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인들은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집에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 집이야. 내 자산이야. 예, 이렇게 내 집이 있으니까 지갑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거든요. 2022년 5월 달부터 마이너스 0.1%씩 집이 떨어지더니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예, 2023년까지 내리 떨어졌습니다. 2023년 5월에 1% 올라간 것 치고는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요. 작년 12월에도 마이너스 0.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집이 폭락을 하니까 전부 다 말입니다. 나는 집이 있기 때문에 믿고 소비를 했는데 집값마저 떨어지네.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 이거 안 되겠어. 나 지갑 닫아야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미 말입니다. 지금 저는 중국 시장이
집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소비를 덜한다. 집이 있으니까 지갑을 열었는데 이제 집값이 폭락하니까 이러다가는 나 역시 망하겠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니까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고 그러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악순환의 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야,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중국이 예상외로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소비나 주택 가격에 대한 어떤 심리가 붕괴된 탓도 있지만요. 더 붕괴된 것은요. 실제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실제 외국인들은 중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하이 선전시장의 해외 투자자 연간 순매수액 추이입니다. 쭉 보시면 2017년에 1980억 위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19년 계속 올라가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푹 내려앉습니다. 3,518억 위안에서요 2,080억 위안으로 떨어지다가요 2021년에는 이 4,320억 위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지금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2022년에 870억 위안까지 떨어졌고요. 2023년에는요. 최악이죠. 이 정도면 442억 위안. 8조대로 떨어졌습니다. 8조대로. 이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경기에 매우 민감하거든요. 지금 중국의 경기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 최악이었고 2023년도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도 저 기업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내가 왜 투자해. 돈 들고 싸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 좀 기웃거렸다가 일본 시장이나 인도 시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본 시장이 또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제 한국 시장으로 또다시 기웃거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에서 빠진 이 많은 돈들이 결국은 일본 시장, 대만 시장, 한국 시장, 일본 시장은 더 이상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결국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중국은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중국은 이미 지금 최악의 상태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도 해봅니다. 최악의 상태로 빠진 것은 아닌가. 충분히 저는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크고요. 그 불안감이 지금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물건들을 전 세계 저가 파상 공세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난리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살려고 발부둥 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미중 갈등이 그냥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큰 타격을 받을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중국 경제에 부양을 하더라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그 많은 돈을 중국 정부가 다 메우기가 쉽지 않아요. 1, 2년은 쓸 수 있겠죠. 1, 2년 후에는요. 저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중국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또 저 인구가 어떻게 밀려나올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으로 이민을 마구마구 쏟아지게 올지도 모르니 항상 대비책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가져가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